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자신이 70세 혹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누구나 나이 들어 병에 걸릴 수 있고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당신 곁을 지켜줄까요? 우리가 자주 묻지 않지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40세 이상 남녀 1000명. 그들은 내가 고령이 되어 병에 걸렸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응답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9%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배우자 35%, 스스로 돌볼 것이라는 응답 21%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은 단 4%에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돌봄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생업에 종사하며 여유가 없고 거주지 또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돌봄에 대한 기대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성 응답자의 49%는 아내가 돌봐줄 거지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22%만이 남편이 돌봐줄 거지라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돌봄에 대한 기대가 낮고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단순히 기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가사와 돌봄을 주로 책임져 전통적인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노후도 돌봐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은퇴 이후 돌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노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고독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가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 87%가 고독사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자주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고, 가끔 인사만 나눈다는 응답이 39%, 얼굴만 아는 정도라는 응답이 27%였습니다. 40%의 응답자는 긴급 상황 시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사회 속에서 돌봄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낯선 시설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곳, 즉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했고 32%는 살던 지역 내 돌봄받기 좋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주거지에서 돌봄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 7%이나 요양원 7%를 선호하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단순히 공간에 대한 익숙함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보다 익숙한 동네에서 오랜 친구와 이웃, 그리고 익숙한 동선 안에서 지내길 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임종 장소에 대한 선호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택에서 임종하고 싶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31%, 요양병원은 12%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임종 장소로 예상되는 곳은 종합병원이 29%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병원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마무리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의 임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조사에서는 58%가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요양시설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74%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가 빈번하다 53%는 우려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양시설의 이중적인 이미지, 즉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문제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관리 인력의 부족, 노동 환경의 열악함, 감시 체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은 시설 입소를 꺼리게 됩니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거주 지역 내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느낀 이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봄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꼽힌 것은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61%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71%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낯선 기관에 가기보다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방문 돌봄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방문 서비스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돌봄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자부담 경감 42%이 꼽혔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85%가 국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노인 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 가치로는 공공성 5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 돌봄을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85%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년을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가 절실합니다. 돌봄은 단지 누군가를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돌보는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다면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늙으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이 전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설문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고령이 되어 병들었을 때 자신을 요양보호사가 돌봐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비율은 무려 39%. 이는 배우자 35%, 스스로 돌봐야 한다 21%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자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 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을까요? 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신체 활동을 보조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어르신의 목욕, 식사, 배설, 복약, 정서적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배우자도 나이가 들고 친구나 이웃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위한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덜하고 돌봄의 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도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자녀도 생계와 자기 삶을 꾸리기 벅찬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줄고 있으며 1인 가구, 노부부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감정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감정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정방문 돌봄은 익숙한 공간에서 누리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은 항목입니다. 이는 단지 편해서가 아니라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자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며 자존감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방문 요양은 지역마다 공급 격차가 심하고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요양보험 급여 시간 제한, 방문 인력의 처우 문제, 공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익숙한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적 처치나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관계 기반의 장기적 돌봄 체계가 절실합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안과 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사람들 중 다수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설문에서는 74%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53%는 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빈번하다고도 답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나 시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지만 이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선택, 자선의 안심장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돌봄의 주체로 떠오르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존엄과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단순히 돌보는 사람을 넘어서 고령자의 하루를 함께 살아주는 동반자로서 육체적 지원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복합적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요양보호사 돌봄의 연속성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돌봄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갑작스럽게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이후 퇴소하면 다시 혼자가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조각난 돌봄입니다. 반대로 이상적인 돌봄은 연속적인 돌봄입니다. 예방부터 관리, 위기 대응, 임종까지 삶의 전 주기에 걸쳐 매끄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 관계, 거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돌봄이 이뤄져야 합니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별화가 이뤄질 때 돌봄은 진정한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우리가 돌봄에 대해 제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돌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도 배우자도 아닌 요양보호사라는 응답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의 나는 노후의 나를 위해 어떤 돌봄을 준비하고 있나요? 다음은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 낳으면 늙어서는 기대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늙어서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바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전국의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늙고 병들었을 때 누가 날 돌봐줄까라는 질문에 대해 자녀를 꼽은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치는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4%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여전히 자녀의 손길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 그 깊은 뿌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품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 정서, 가족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는 내 분신이라 여깁니다. 내 삶을 바쳐 키운 존재이기에 내가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도 당연히 곁에 있어줄 거라는 정서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특히 시골에서 살아가는 노년층은 자식이 없으면 서럽다. 의지할 곳은 자식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삶이 단순하고 공동체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모를 돌보는 자식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줄어든 자녀 기대. 그 이유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해도 현실은 부모조차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바쁘고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치솟는 생활비, 장시간 노동. 이 모든 요소는 자녀가 부모를 오롯이 돌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외국에 나가 살거나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즉각적인 돌봄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돌봄보다는 정서적 곁을 원합니다. 즉 병원에 함께 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가끔 안부를 묻고 혼자 두지 않는 따뜻한 관심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점차 개인과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돌봄의 사회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행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에 부모들은 공백을 메워줄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본능처럼 자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노인일수록 요양시설의 자부담, 비용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보호사가 1위, 배우자가 2위, 스스로가 3위였지만 자녀가 4위라는 사실은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돌봄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수치는 낮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참 양가 감정 속의 부모 마음.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까지 신경 쓰겠어. 그래도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은 애들밖에 없지 않나. 자녀에게 돌봄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은 일종의 양가 감정으로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속엔 늘 간절함이 담겨 있죠. 내가 약해졌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결국 너뿐이다라는 애틋한 바람. 끝으로 부모의 자녀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를 돌봄의 주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그 마음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걸어주고 눈을 마주치며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 따뜻한 눈빛 하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에 부모는 다시 살 힘을 얻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의 손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숙제의 한 조각이지만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선택지입니다.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돌봐줄까? 당신은 언젠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떻게 늙고 싶은가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행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